오늘은 지난주에 지난 시간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물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얘기해주면 나도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의 65% 이상이 아이들은 70%가 넘는 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물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물 위에 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물질들이 물 위에 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이렇게 바닷물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바로 다 짭니다. 눈물, 땀, 소변, 우리 몸에서 몸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물은 다 짜요. 하다못해 침도 짜거든요. 침도 짠데 그게 내가 계속 혓바닥으로 혀 안에서 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침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침이 짠지 안 짠지를 모르는 거지 침도 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침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침이 얼마나 맛이 다르다는 거.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 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몸의 이 물의 구성 성분하고 이 바닷물의 구성 성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줘야 되는 물도 그거에 맞춰져서 마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또 이 물은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되는데 얼음은 부피가 더 커지면서 이렇게 물 위에 뜬다는 거. 근데 이거를 물리학적으로나 이렇게 물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액체 위에 고체가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만지는 물질 중에서는 유일하게 물밖에 없습니다. 물만 유일하게 액체 위에 고체가 떠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물이 모든 역할에 관여가 됐어요. 왜냐면 가장 많으니까. 가장 많다는 얘기는 그런 거. 그리고 이 물이 그냥 다 소금물로 되어 있어야만 돼요. 우리 몸에. 왜냐면 우리 몸에서 뭔가 이런 신경 전달이 돼야 될 때 그땐 다 전기 신호로 가는 건데 전기가 통하려면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이온이 들어있어야 물이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빗물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전봇대 아래 있지 말라고 하는 게 감전사고를 우려해서 그러는 건데, 빗물에는 굉장히 많은 이온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순수하게 H2O 물로만 돼 있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경험 있으실 텐데 어르신들이 공중 목욕탕에 가면, 뭐 요즘에 공중 목욕탕 잘 가지 않지만 예전에 공중 목욕탕에 가면 저렇게 뜨거운 탕에 어른들이 쭉 앉아서 시원하다고 그러고 있고, 거기에 어떤 꼬맹이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어른들이 다 시원하다고 하는 그 말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빠가 야 시원해 들어와 이런 그 믿음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래죠.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음식도 먹으면서 매운데 왜 어른들은 뜨겁고 매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지 그거에 굉장히 난감해 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의 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몸의 수분의 양이 줄어들어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하는 걸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바쁘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집안 청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밥은 먹죠. 때 되면 밥은 먹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사 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하시면서 막 청소해 가시면서 이사하시나요? 근데 때 되면 밥은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것처럼 밥이나 그리고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 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과로사로 죽을 것 같으니까 쉬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단 말이야. 안 먹고 일하다가 죽을까 봐. 그런데 청소는 조금 지저분해도 쓰리빠 신고 다니면 되죠. 청소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 생존을 위한 행동을 먼저 하고, 예,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생존에 필요한 장기들로 먼저 가요.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심장. 예, 그래서 심장은 피가 항상 쏠리죠. 그래서 물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그다음에 뇌, 이렇게 가장 필요한 데들로 생명을 유지할 활동을 하는 곳으로 먼저 가고, 제일 마지막에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부족해지면, 물을 안 마시면 화장실을 안 가는 게 바로, 예, 배출을 안 해내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들은 다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배출을 못하면 이런 쓰레기들이 쌓이고, 우리가 병원에 누가 갔다 왔다, 나 아파서 병원 갔었어, 그러면 다 뭐 부러지거나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면 다 이런 질병에, 예, 다 해당이 돼요. 뭐 당뇨라든지 피곤하다든지. 왜 계속 피곤해? 증상도 없는데, 예, 특별한 원인 없이 그냥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지방간이라든지 동맥경화, 뭐 혈압이 높아서, 뭐 아니면 암에 걸려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신장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요즘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도 20, 30대들이 저 통풍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데, 저 통풍은 뭐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른대요. 저는 그래서 안 걸려본 사람 모르는데, 진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거든요. 근데 진짜 살을 에이듯이 아프대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게 근데 통풍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치맥을 먹었을 때 가장 많이 쌓여서, 고기 많이 먹고 맥주 많이 마시면 요산이라는 물질을 배출을 못 해내면 그게 쌓여서 이제 통풍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 최근 들어서는 이 호모시스테인이 중풍과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는 게 알려져서, 저것도 이제 우리 뇌에 단백질 쓰레기가 쌓이면 이제 이렇게 중풍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반대로 청소를 잘하고 쓰레기만 없어지면 이런 질병에서 우리는 조금 더, 예,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5리터 정도의 물을, 예,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되고 2.5리터의 물을 배출해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0.300ml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은 거에서. 술 드시면 그 술이 분해되고 분해되고 분해돼서 나중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거든요. 예, 그렇게 이렇게 물로 바뀌어서 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마신 음식, 먹은 음식들 중에서. 예, 그렇게 해서 되는데, 만약에 근데 우리가 먹는 양이 줄어든다, 그럼 배출을 안 해요. 예, 계속 배출해버리면 몸에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예, 배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안 보게 되고, 예, 변비도 생기고, 예, 땀도 안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영국의 이 의학 박사인 백맨겔리지 박사는 이렇게 하루에 9번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물 이렇게 마셨어요. 예,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마시고, 등산하다가도 마시고, 막 이렇게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물을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널린 게 물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계곡에 가면 물이 되게 많았고, 야, 뭐 수도가도 뭐 운동장에 가면 다 수돗물 있고, 야, 굉장히 물을 마시는 게 쉬웠어요. 근데 최근엔 이렇게 못 마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마시냐면, 그래서 요즘 식당에서도 수돗물 그대로 내주는 데는 없고, 예, 다 이렇게 생수를 주거나 하죠. 근데 이 생수도 이게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에서 확인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게 제품인데 제품을 만들었을 때 품질이 정말 좋아? 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러면 뭐 품질이 안 좋아서 무슨 뭐 걸린 건 없어? 해서 봤더니, 그 전체 위반 건수가 157건인데 그 중에 45.2%, 71건이 수질 기준이 안 맞다는 거.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팔지를 말아야 되죠. 그 물은 팔면 안 되잖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다 팔아요. 12건을 빼고. 71건 중에 12건을 빼고는 그냥, 예, 이렇게 가름하는 치수정지만 뭐 1개월. 그 다음에 경고,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 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예, 생수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생수들이 그러면 보관을 하고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그 기준이 되어 있냐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게다 땡볕에. 그러다 보니까 저 물 안에
이렇게 이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런 발암 물질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도 생겼어요. 생수병에 담긴 예. 물에서 1ml당 1억 개가 넘는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한 컵의 나노 플라스틱 수백억 개입니다. 네, 이렇게 이 뉴스에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생수 안에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안 마실 수도 없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는 생수보다는 정수기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정수기들을 다 사용을 하실 텐데 이 정수기도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판매된 정수기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예요. 다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 이스프링 그 야매 정수기가 아닌 다른 정수기를 사용하신다. 특히 코웨이나 청원 아이스 정수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제품들은 전부 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인데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이렇게 미네랄까지 걸러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은 전기 신호로 해서 모든 신경이 전달이 돼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제가 발가락으로 움직이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게 다 머리에서부터 신경으로 해서 가는 건데 그거는 전기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물이 많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물이 그냥 순수한 물이면 안 된다는 이렇게 소금물이어야 통하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이 없애버리면 얘는 그냥 실험실에서 쓰는 순수한 물이니까 이런 물을 마시게 되면 신경이 전달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을 산성도를 체크해 봤더니 그게 우리 몸은 약 알칼리로 7.3이나 7.4 정도인데 수치가 이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은 6.5 이하의 산성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는 절대 마시지 말라 그러고 중국 연구소에서는 이게 되려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이랑 칼슘을 빼내서 탈수 증세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마시는 물의 기준을 정했어요. 얼마냐면 6.5에서 8.5로 이렇게 식수를 유지해라라고 권고사항으로 했죠. 그런데 딱 두 나라만 저 기준을 벗어난 것까지도 식수를 인정을 해줘요. 한 나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 6.5에서부터 10까지 조금 알칼리수는 괜찮아. 그 나라는 석회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이 알칼리수니까 거기 나와 있는 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 조금 더 높은 것까지는 먹어도 돼라고 하는데 반대의 나라가 있어요. 5.5부터 8.5인 나라가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의 식수 기준은 5.5에서 8.5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유럽에 세계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본인 파병을 보낼 때 그때 배 안에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바닷물을 걸러서 먹으라고. 바닷물 안에는 소금기가 있으니까 다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걸 걸러내라. 근데 이 물을 그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먹었던 거니까 배 타고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마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이런 질병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물을 먹었더니 암세포가 활성화되고 당뇨병이나 신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라는 게 계속 연구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이 정수기 물하고 그다음에 코웨이 정수기 물을 비교를 해봤어요. 산성도를.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에 가깝죠. 이렇게 산성도가 높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산성수를 마시면 이렇게 되려 우리 몸에서 아까 그 중국 연구소의 연구 결과처럼 되려 탈수 증상이 생기고 탈수 증상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뇌 손상까지도 오는 거고 단순히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안 죽잖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다고 안 죽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쳤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세포 수명도 단축되고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 왜냐하면 흡수하는 우리 장은 알칼리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흡수를 못 한다는. 아무리 오늘 좋은 거 저녁에 드셨어도
내가 산성수,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물로 식사 후에 물을 드셨다? 그러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삼성에서도 정수기 본질에 집중해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아닌 다른 걸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인증을 받아요. 세계적인 이제 이 정수기 필터를 인증해주는 NSF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인증을 받은 거죠. 그 중에 세 가지를 획득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삼성에서는 이런 세 가지의 항목에 그 물속에 있으면 안 되는 나쁜 물질을 걸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그러면 몇 개를 걸러냈는지 한번 볼게요. 163가지 물질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세계 최다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을 인증받은 필터예요. 그래서 NSF 인증도 3가지가 아니라 6가지를 받았어요. 삼성이 받은 3가지 받았고 거기에 이렇게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아메이 정수기 필터에는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수를 했잖아요. 깨끗한 물이잖아요. 거기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한 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해요. 근데 거기에 살균 기능이 없다? 어, 예. 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하나가 딱 정수기에 싹 끄트머리에 되면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은 오염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 한음 그 오성과 한음이라는 동화 아시죠? 그 옛날 고전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서당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말고 오성이 바깥 손에 먹물이 묻었는데 바깥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먹물이 묻고 하잖아요. 왜 그랬죠? 그때 문고리에다 먹물을 붙여놨잖아요. 오성인가 한음인가 하여튼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문고리에 묻어 있는 거는 그걸 닦아내기 전까지 거기를 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계속 내 손에 오염 물질이 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똑같아. 그래서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에는 이렇게 자외선 살균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얼마 전에 또 이 녹조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요즘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녹조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아주 강한 독성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걸러내주는 인증을 받은 회사는 유일하게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만 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걸러내는 걸로 있어요. 저게 청산가리의 300배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독극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걸러내주는 정수기 필터는 아직까지는 이스프링 정수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스프링 정수기는 이렇게 필터뿐만이 아니라 정수기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 필터가 이런데 성남시에서 사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을 걸러냈는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정수기 필터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다른 지역의 정수기는 어떤 색깔을 띠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업지대가 많은 곳은 이 정수기에 이게 녹색, 이게 이렇게 그 철물이 붙는 게 아니라 녹슨 철물이 붙는 게 이렇게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 색깔이 나.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배관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그 필터마다 나오는데 이렇게 필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정수기도 이스프링이 유일해요. 다른 정수기들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어서 도대체 그 필터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전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스프링 정수기는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필터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음. 코코넛 껍질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수시니까 수소를 얻어내고요. 그거를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으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압축하면 물이 못 흐를 거고 너무 압축을 약하게 하면 안 걸러지고 다 통과될 거 아니야? 나쁜 물질들도. 그래서 그거를 저 기술력이 엄청난 거죠. 이 압축하는 기술, 그 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은 물리적으로 채치듯이 걸러지고 0.2 마이크로보다 작은 유기물들, 유기 오염물들 그런 것들은 수치 이렇게 냄새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서 그것들을 이제 흡착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3가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물이 통과하면서 닿는 데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이 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지면 그게 종합운동장의 6배나 되는
정도로 표면 지역이 넓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필터를 가지고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를 사용을 해서 또 이제 괜찮은 사례들이 몇 건 있어요. 이렇게 딱 진짜 정수기만 이렇게 예전에 사용하던 거에서 이스프링 정수기로 바꿨는데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사례들이 사연들이 있으셔서 오늘도 두 분께 부탁해서 사연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유경 사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연을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도록 하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은 저의 친정 엄마의 사례를 또 전하게 됐는데요. 저희 엄마 당뇨를 앓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염도 굉장히 심한 환자셨어요. 약도 되게 오랫동안 드셨고요. 웅진코웨이의 충성 고객이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그 설득을 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결단을 하고 정수기로 교체를 한 뒤, 한 달? 조금 지난 후부터 위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에게 아빠 요즘 엄마 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그렇네 하면서 아빠 놀라시면서 물을 더 열심히 드시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기도 없으세요. 뭐죠? 콩팥. 당 때문에 지금 또 오늘 강의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빨리 바꿔드렸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더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물 더 열심히 드시고 영양제도 열심히 드시면서 더 좋은 사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인 사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아, 저는 박성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정수기를 예전서부터 쓰고 있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다른 점이라든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었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항상 이제 정수기만 먹다가 학교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밖에 있는 물을 되게 자주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있다가 이 밖에서 물을 먹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부터 물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엄마 근데 이상하게 밖에 있는 물은 못 먹겠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넘김도 되게 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넘김도 안 좋고 그리고 좀 비위에 약하다. 비위에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물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에 무슨 맛이 있어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만 해도 밖에 나가서 그냥 일반 그 담겨있는 물통에 있는 물을 먹거나 생수를 먹으면 넘김이 조금 어려운 거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벌써 차이를 느꼈고 저 같은 경우는 물을 항상 싸가지고 다니는데 밖에 있는 물을 잘 안 마시는 거는 정수기도 못 믿지만 식당 같은 데는 그 물통을 제가 이제 뭐 주변 지인분들 가 도와주고 해보면 물통을 닦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하루 이틀 3일씩 그냥 물만 새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주고 사람들 손이 탄 것도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균을 배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을 싸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먹고 하시다 보면은 밖에 있는 물하고 아, 물맛이 이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온 가족이 남편도 출근할 때는 항상 물을 싸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니까 저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환경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 데도 일조하고 있고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좋은 사례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프링 정수기에서 사용되는 이 압축 카본 필터는 다른 정수기들에 비해서 성능적인 면이나 그거를 그냥 말로만 우리께 이렇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그 NSF라는 기관이 유엔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엔 협력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공인된 인증기관인데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163가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63가지나 물속에 나쁜 물질이 들어있지 않는데 그거를 제거한다고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정수기 피터들도 다 그만큼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받는다는 거죠. 못 받고 그런 인증을 NSF에서는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NSF라는 그런 공인된 인증기관에서는 그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지만 자기네들의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그냥 허투루 해주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핸드폰 개발할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예전에 그 우리 쓰는 뭐 폴더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자파 흡수라고 해서 SAR이라는 게 공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 전자파가 얼마만큼 사람한테 흡수가 되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그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줬었어야 됐고 그게 얼마 이하였어야 됐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어서 안테나가 바깥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건데 전자파 흡수 테스트를 하지 않는 건데 예전에 그걸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진짜 조금만 잘못돼도 무조건 페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다시 해야 되고 불량 나는 거고 해요. 왜냐면 그 인증기관의 인증이 루즈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저희는 거길 가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 걔네들 인증인데. 만약에 그걸 나중에 뭐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정통부였으니까 정통부가 무작위로 가져다가 테스트했는데 잘못되면 나갔던 거 전부 다시 다 회수해야 되니까 굉장히 더 까다롭게 하는 인증기관을 찾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정수기 필터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이 NSF에서 인증을 받는데 저렇게 163가지의 물질을 받고 정수기 전체 시스템을 인증을 받은 회사는 아메 이스프링 말고는 없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프링 정수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스프링 정수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우리가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든 뭐 핸드폰,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렇게 무선 충전들을 차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아메 이스프링 정수기를 개발하면서 그 원천 특허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93년도에 벌써 알려졌었어요. 무선 충전이 가능해. 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전자기기에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량을 높이는 것이 그게 관건이었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해낸 게 바로 이 아메 이스프링의 압축 카본 필터라는 거. 그래서 요 안에 그 LED, 그러니까 그 자외선 살균 램프가 들어있고 그 자외선 살균 램프에 전기를 공급을 바로 그 무선 충전 기술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이런 원천 특허를 하나 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구를 하는 연구 인력들도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라는 능력자들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도 찾아보게 된 거예요. LG전자의 퓨리케어 정수기를 판매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뭐 바이러스나 중금속을 걸러내는 필터들이 따로 있던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거냐라는 거에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수기 회사들의 제조 운영 원가 문제 때문에 이율 배반적으로 중금속만 걸러내게 한다든지 바이러스를 걸러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엄친아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녀석은 아메이사의 정수기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것 같으니까 꼭 아닌 것 같죠? 여기 써 있죠? 아메이사의 정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사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그래서 그런 정수기를 만드는 아메이라는 이 회사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아직도 이스프링 정수기가 아닌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이런 정보를 잘 알려주셔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다 유기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우리가 유기체여서 유기적으로. 왜냐면 머리손 생각하면 오른손, 왼손이 다 유기적으로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얘네가 따로따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건 유기물이 아닌 바로 이 무기물인, 무기물인 물이거든요. 이 물이 그만큼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주변에
아직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생수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